우리 30번인가요? 자, 30번 봅시다. 30번은 자, 일단 이걸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주제예요. 이게 주제다. 이 관점으로 나머지 질문을 보도록 하자. 어휘 흐름이나 어휘 추론과 그 다음에 저 35번은 해당하는 흐름상 어색한 문장 이런 거 있죠. 그 점은 두 갈식이 많아요. 일부러 두 갈식으로 줘요. 주제를 먼저 주고 그거 어긋나는 걸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자, 주제를 먼저 잘 파악하고 밑에 논리적 모순을 잡아보도록 하자. 발견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영향받는지를 바로 농담에 의해서 그건 종종 어렵습니다가 질문의 주제예요. 뭔가 농담을 던졌을 때 내가 서연이에게 농담을 했을 때 서연이가 내 농담의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를 파악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질문의 주제입니다. 좀 파악하기 어렵다. 자, 뒤에 볼게요. 사람들은 mask 명사로는 가면 동사는 뭐겠니? 영어에 모든 단어는 동사가 자리에 가면 동사가 다 된다고 뭐겠니? 가면을 씌우다예요. 가면을 씌우면 뭐가 돼? 얼굴이 안 보이지? 그래서 뭐뭇을 가리다를 뜻해. 가리다. mask. 자, 사람들은 가립니다. 그들의 반응을 바로 politeness 공손함 때문에 아니면 peer pressure 뭐죠? peer 또래의 압박 때문에 그치? 내가 좀 여기서 이 농담에 짜증내면 화를 내면 또래 간에 약간 찐따 취급받다든지 참을성이 없는 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기의 반응을 가려. 기분 나빴지만 그걸 내색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문의 앞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죠. mask 반응을 가려. 그래서 어떻게 영향받았는지를 알아내는 게 어렵구나. 연결되죠? 자, 게다가 사람들은 때때로 unaware 인지하지 못하는데 바로 어떻게 그들 자신이 영향받았는지도 인지하지 못해요. 여기까지 봐도 이것도 일단 논리적 모순은 없죠. 주제가 뭐였다고 이게? 농담에 의해 어떻게 영향받는지를 알아내기가 참 어렵다 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도 본인들 스스로도 이게 몰라서 인지하기가 남이 인지하기는 더 어렵구나 라고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이번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논리적 모순은 없어요. 좀 더 읽어보면 단서 나오고 자, 자기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를 한번 내용을 잡아보도록 할까? denial 보세요. 자, 예를 들어가 나왔죠? 예를 들어는 앞에 있는 거에 예시인데 그지? 관련된 내용들이 얘기 보자. 인지하지 못하는지 denial 얘는 deny의 명사죠. deny 뭐고? 뭐뭇을? 부인하다, 부정하다. 봐봐. denial 부인하는 거 뭐에 대해서 부인하는 부인이고 농담을 했는데 그 농담 별로 기분 나쁘지 않다라고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기분 나쁜 농담에 대한 부인은 다시 말해서 적어놨죠. 네 농담 잘 안 보이지 그지? 나 그 농담으로 네가 한 거 그 농담 별로 마음 아프지 않아. 상처받지 않았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걸 말하는 게 부인이라고 한 거예요. 네가 한 농담 상처되지 않았어 라고 부인하는 것은 conceal 뜻이 뭐죠? 뭐뭇을 감추다라는 뜻이에요. 전면부 from people 빼고 나면 뒤에 요게 전체가 목적어가 돼요. 감출지도 모릅니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심하게 wound가 뭐더라 이게 wound 명사로 상처 동사로는 상처를 입히다는 뜻이에요. PP가 돼서 상처받은 거 얼마나 심하게 그 사람들이 상처 받았는지를 감출지도 모릅니다. 뭐에 의해서? 특정한 농담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깊게 상처받았는지 자기 인지 못해. 그죠? 감추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앞과 뒤를 봤을 때 인지하지도 못한다 라는 게 일단 논리적 모순은 없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해석이 어렵게 등장하는데요. 농담은 또한 갑자기 흰개미가 나와요.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흰개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한폭탄일 수도 있습니다. linger라는 게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발견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으면서 남아있으면서 사람의 subconscious는 의식이죠. sub가 붙어서 sub는 뭐라고 해요 항상? 언더예요. 의식 아래에 있는 거 잠재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눈에 띄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면서 흰개미는 집 안 속에서도 저 안쪽 깊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흰개미는. 하지만 언젠가 존재하죠. 흰개미에 대한 비유를 그렸던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서 눈에 띄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그리고 갉아먹는데 그 사람 당사자의 자긍심을 갉아먹어요. 흰개미가 그러하듯이. 그래서 흰개미를 썼고 아니면 explode는 폭발하다죠. 혹은 폭발시키다 그죠? 위에 타임범이 있기 때문에 흐름상 괜찮네. 아니면 나중에 후에 그 자긍심을 폭발시켜 버립니다. 시한폭탄과도 같다라는 거.
농담이 기분 나쁘지만 참는 것은 언젠가 터지는 시한폭탄과 같다. 3번도 괜찮네. 자, 하지만 비록 어떤 누군가가 정확히 여기서 even if가 중요해요. 역점이 나왔다는 게. 그 뒤에 있는 문장은 반대 내용일 거냐, 그죠? 자, 비록 어떤 누군가가 정확히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들이 영향받는지를 정확히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would not be, not이 나온 게 중요하죠. not be an accurate measure. 바로 뒤에 hateful 먼저 볼까? hatefulness 뭐니 이건 싫어하는 거란 뜻이겠죠. 상대방이 한 농담에 대해서 너무나 싫다고 표현하는 거. 농담을 싫어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가 맞는 게 앞에 even if 때문에. even if의 문장이 무슨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측정하는 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영향받는지 결정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정확한 측정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앞에 not과 결합돼서 even if와 결합되게 되면 논리적 모순이 없다. 그래서 농담을 정말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에 대한 농담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여기까지 괜찮고 그 밑에 보면 지금 4번에 대한 단서가 또 있어요. 그 밑에 자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 해서 accurate이 맞다라는 걸 못 잡았어도 그 밑에 보시면 명확하거든요. 사람들은 종종 그저 틀려요. 뭐에 대해서? 농담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되게 증오할 만한 것인지 싫어할 만한 것인지를 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단순히 틀립니다. 그래서 4번도 맞죠. not과 결합돼서 정확하지 못하다. 이제 5번이 문제인데 보세요. 이게 일단 포인트는 그럼 뭐야? 예를 들어가 나왔죠. 그치? 요거 예를 들어 앞에가 정리를 하자고. 그러면 예의 문제는 이거라고. 예를 들어 앞에까지 사람들은 그 농담이 상처가 되는지 아닌지를 잘 판단한다야 못한다야. 잘 판단 못한다거든. 그죠? 그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 나왔네. 그러면 이 예를 들어 뒤에 펼쳐질 내용은 어떤 내용이 돼야 돼요? 똑같은 내용이 돼야지. 그치?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 그 농담이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판단을 못한다가 된다고. 잘 모른다 이렇게 잘 모른다. 판단을 잘못하게 한다. 잘못한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된다고. 자 그런데 요걸 일단 파악하셔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은 자 이게 주어고요. 문장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요. 그리고 요게 목적어예요. 목적어고 어밥 여기서부터 ETC 기타 등등까지 묶어서 얘를 수식해 목적어. 그리고 그 뒤에 오는 problematic 이거 뭐겠니 이건? 문제가 있는 문제가 되는 이런 뜻이에요. 요게 목적 보호입니다. 요 구조를 일단 보셔야 돼요. 그래서 notoriously 뭐죠 이건? 악명 높을 정도라는 뜻이에요. 악명 높을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자,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악명 높을 정도로 find 하는데 여러분 find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인 오형식에서 find는 찾다, 발견하다가 아니라 주로 뭐가 된다고? 알게 되다,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고. 이걸 그렇게 해보자고. 예를 들어 사람들은 악명 높을 정도로 깨달아요. 끔찍하게 바로 증오스러운 싫은 농담이 이렇게 돼요. 이 농담 뭐에 대한 거냐면 그들 스스로에 대한 것이나 그들의 성별, 그 다음 nationality 요거는 국적이에요. 국적에 대한 거, profession, 직업에 대한 끔찍할 정도로 너무나 싫은 농담이 바로 그 다음 요 농담이 요렇다는 거거든. 문제가 있다고 깨닫는다가 되면 예시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지?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다고 이게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못하는지를 잘 알아채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걸 잘 인지를 못하더라. 그게 되려면 이러한 되게 안 좋은 농담들이 어떻다는 거? 문제가 없다는 걸 없다고 사람들은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라고 해야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예시가 되잖아. 이게 문제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 문제가 됐는지를.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는 그 농담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깨닫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 예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깨닫는다가 맞아요. 그래야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된다. 자, 이게 좀 어렵죠. 그죠? 해석이. 일단 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인 오형식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예시 앞에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무슨 내용이었느냐. 좀 더 읽어볼까요? 자, 뭐 할 때까지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들의 의식이 바로 raise 뭐라고? 뭐뭇을 들어 올리다. raise 그러니까는
의식이 좀 있어 보이게 하면 의식이 고양되는 정도랄까요? 의식이 고양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아 이게 정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unproblematic하다고 사람들은 깨달아요. 알게 돼요. 요게 문제입니다.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농담을 알아채지 못해요. 라고 해야 말이 되죠. 그래서 unproblematic이라고 바꿔줘야 돼요. 그 뒤에 조금 더 보시면 잠깐 그 뒤에 문제 푸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중요한 표현이 있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자 그리고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의식이 뭔가 올라왔어. 이게 나한테 되게 험이 되고 안 좋은 농담이구나. 의식이 고양되는 것은 의식이 올라온 것은 요건 뭘 말한다? 이 농담은 나한테 기분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깨달은 순간을 말해요. 요 be followed by가 중요한데 일단 be follows A가 있죠. 이 뜻이 뭐야? B가 A를 따라간다지. 그지? B가 A를 따라가. 그럼 누가 앞에 있는 거야? 누가 앞에 있는 거야? A가 먼저 있는 거죠. 그 뒤를 B가 따라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떤 얘기냐면 A가 온다. 그 다음에 B가 온다. 이런 얘기는 순서대로 쓰면 사건은 순서대로 쓰면 그지? 그런데 얘를 이렇게 쓰지 않고 지금처럼 항상 주어랑 목적어를 뒤바꿔서 수동태로 씁니다. 수동태로. 그래서 A 이 단수라고 치면 is followed by B가 돼요. 그죠? 얘가 나왔을 때 해석이 골 때리거든. A는 B에 의해 따라와진다?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 그죠? 얘랑 똑같죠. 형태만 겉으로 보이는 형태만 바꿔서 보이잖아. 그래서 이 be followed by를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라고 하면 되냐면 그냥 그 다음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be followed by는 그 다음에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뭐 때에 따라 비동사가 생길 때 followed by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다 라고 외우시면 되고 이것도 올해 고3분들이 EBS 교재하면서 정리했고 제가 정리해드려서 여러분 외워왔던 표현이에요. 여기 나왔다고 지금 보십니다. 이게 앞에 게 A죠? 뒤에 게 B죠? 요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의식이 올라오고 나서 종종 그 다음에 어떠한 기간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지금 얘가 사건을 순서대로 기술한 거기 때문에 얘보다는 거의 10중 8구 얘로 씁니다. 항상 be followed by로. 이거 순서대로 읽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식이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종종 어떠한 기간이 오는데 hypersensitivity 뭐이건 하이퍼는 뭐이건 슈퍼, 초, 울트라, 캡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민감한 시기가 그 다음에 오게 됩니다. 엄청나게 민감한 시기에서는 사람들이 상처 입거나 offend가 뭐였죠? 공격하다. 누구를 불쾌하게 만들다. 불쾌해지게 되는데 심지어 품이 있고 재치가 넘치는 농담에 의해서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뒷부분 읽어봤더니 그전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인지하고 난 뒤에는 뭐가 됐든지 상처가 된다는 얘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만 읽어봐도 정확히 해석해보면 앞에는 인지 못하는 상황이 들어가야 앞에 있는 거에 대한 예시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괄식임을 파악하시고 해석을 잘 하셔라. 31번 가볼게요. 자, 31번 빈칸이 이번이 좀 어려웠던 게 이번 10월의 특징은 원래 대략적으로 이제 2점짜리가 좀 쉽고 3점짜리가 많이 어렵고 한데 3점짜리도 어려웠는데 2점짜리도 막 쉽지만은 않았어요. 31번도 다행히 보기에 있는 단어가 좀 쉬운 단어들이 나와서 풀만 했는데 내용 자체는 파악을 못한 친구들이 많아요. 원래 31번 2점짜리 빈칸은 되게 쉽게 내는데 얘는 한 5 좀 어렵게 나왔다. 다만 이제 보기에 있는 단어가 좀 쉬운 단어여서 맞추기는 쉬웠다. 첫 문장 주제니까 먼저 읽어봅시다. 자, 이게 해석을 좀 어렵게 해놨어요. 그리고 단어를 exert라는 단어 여러분들 우리 고3들 외웠거든. EBS 하면서 동의어까지 정리했거든. exert 혹시 기억나니? exert 동의어 willed라는 단어가 있어. willed 기억 안 나니? 요거 오히려 더 모르겠나? 무엇을? 휘두르다 행사하다 힘이나 영향력 등을 휘두르다 행사하다는 단어로 외운 적이 있습니다. EBS 교재에서 해마다 나오는 단어예요. will exert라는 단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쉬운 말도 어렵게 써서 발달상의 통제력. 이 통제력은 아이들인데 바로
특정한 심각한 의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 다음 이 아이들에 대한 동사가 can exert 들어가요. 행사할 수 있는 통제력인데 over 통제력 뒤에 over가 오면 항상 뭐뭐에 대해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신체적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다시 말해서 아픈 아이들이죠. 그들의 신체적 활동에 자기의 몸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아픈 아이들이 행사할 수 있는 발달상의 통제력이 relevant 뭐죠?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빈칸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석이 어렵다. 일단 우리가 나머지를 읽으면서 파악해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아픈 아이의 특징을 일단 파악하면 돼. 그치? 아픈 아이의 특징. 근데 얘가 뭐와 관련해서 자기의 행동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과 아픈 아이의 어떤 부분이 관련되어 있느냐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는 그냥 일단 아픈 아이의 특징을 파악하면 된다. 밑에 반드시 명시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자 예시를 보자. 이 지문은 사실 여러분 이 중간 요 밑에 보면 likewise 있죠. 요 앞에서 풀이가 끝나지. 왜? likewise 일단 동의어 뭐예요? similarly 동의어고 언제 쓴다고? 앞에도 예시예요. 뒤에도 예시고 이 예시 1, 2는 내용이 완전 똑같습니다. 단어만 다르고 그러니까 읽을 필요 없어요. 앞에서 주제가 이미 잡히거든. 뒤에는 사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안 읽어도 돼요. 요 likewise 전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자, 예를 들어 한 아기가 있는데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된다고? 아픈 아이의 특징을 파악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 한 아기가 있는데 크리브라는 단어는 이거 올해 EBS도 안 나왔고 그 어디에도 안 나왔어요. 아기 침대도 이거는 그냥 뭐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어쨌든 그냥 아기, 그죠? 아픈 아기겠지. 자, 크리브에 있는 한 아기 그리고 cognitively 인지적으로 intact라는 단어 좀 어려울만 하죠? 손상이 없는, 문제가 없는 undamaged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인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잡혀야 돼 이런 얘기예요. 인지적으로 문제가 없는 14살짜리 이 두 대상이 있는데 이들은 confine이 뜻이 뭐죠? confine 어디에? 가두다, 제한하다, 어디에 가만히 두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이 둘은 딱 제한되어 묶여져 어디에 이제 가둬져 있었는데 침대에 말이죠. 뭐 때문에?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어떤 아이다? 똑같이 아픈 아이라서 아파서 침대에서 나갈 수 없는 아이야. 그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 근데 차이점은 뭐니? 한 명은 완전 갓난아기, 인펀트고 한 명은 뭐예요? 좀 말귀를 알아듣는 14살짜리라고. 그 차이가 나는 거야. 그죠? 자, 이 두 대상이 둘 다 상대적으로 inactive, 활동이 없을지도 모르죠. 그치? 누워서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 다음 역접이 나와요. 그러나 the adolescent 뜻이 뭐죠? adolescent, 청소년, 10대. 누굴 말하는 거야? 두 개 대상 중에 14살짜리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둘 다 좀 침대에 비활동적인 상태 비슷하나 차이점이 있어. 그러나 그 10대는 예상될 수 있을 거예요. 행동할 거라고. 좀 더 인지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고 5분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원래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경우는 이 경우에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거 생략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브먼트를 넣어주면 돼. 바로 움직임에 대한 인지를 좀 더 하고 있을 거로 예상되고 14살짜리는. 그리고 두 번째 움직임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당연하지 않니? 야, 깐난하기는 뭐야? 너 지금 1살짜리야. 너 지금 아프니까 움직이면 안 돼. 절대 뒤척거리면 안 돼. 라고 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듣죠.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가 돼야 한대. 안 돼. 깐난하기도. 반면에 14살짜리 뭐가 된다? 말하면 알아듣고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잖아.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자. 이 움직임이란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running over, 막 굴러가는 건데, 부르는 건데 이게 왜 문제냐? 이 막 굴러가는 것은 이 단어 주어졌죠? 떼어낼지도 몰라요. 아니면 otherwise 앞에 거 받아요. 떼어내지 않는다면 impair 뜻이 뭐죠? 동의어? harm, 그죠? damage, 어디에 손상을 입히다, 다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떼어내지 않는다면 아예 손상시킬지도 모르죠. 그 기능을, 이 기능이란 바로 의학 장치의 기능을 손상시킬지도 몰라요. 아픈 아이니까 뭔가 달고 있겠죠. 예를 들자면 호흡기 튜브나 아니면 피드가 먹이를 주다죠. 뭐 영양을 공급하는 튜브 같은 거를 막 굴러다니다가 손상시킬 수 있는데 14살짜리는 이 굴러다니는 행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기 통제가 가능하다. 그럼 반면에 인펀트는 어때요? 자기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 봐봐.
그리고서 지금 likewise가 나왔다고. 이 주제는 뭐다? 우리가 아까 뭘 잡아야 됐어요? 아픈 아이의 특징을 잡아야 되지. 아픈 아이의 특징. 나이가 너무 어려서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자기 건강 상태에 대한 위험이 닥친다 이런 얘기야. 장비에 손상을 입힘으로써. 하지만 좀 나이가 들고 자기 통제가 가능한 아이는 장비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빈칸으로 들어갈 건 장비의 안전에 대한 차이점이 있구나. 그것과 relevant, 관련이 있구나. 발달상의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가 관련이 있는 것은 장비의 안전 문제더라. 그래서 장비의 안전 관련된 device safety가 들어가면 돼요. 1번. 밑에 읽어보시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자, 그 다음. 자, 이제 정말 어려운 나머지 3점짜리 빈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이 꽤 어려웠습니다. 셋 다. 볼게요. 자, 일단 얘는 위에는 필요 없고요. 항상 빈칸 문장이 중반 정도일 때 빈칸 문장이랑 요 밑에 걸 먼저 읽으세요. 해결이 되는 경우가 열에 여덟은 되기 때문에 그 위에는 솔직히 읽어보시면 쓸데없는 얘기합니다. 일단 draw란 동사가 뜻이 중요해요. draw 뜻이 뭐예요? 그리다 말고 draw 뭐가 있지? 당기다라는 뜻이 있죠. draw는 물리적으로 당기다예요. 추상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도출해내다 라는 뜻. 도출해내다. 개념을 당겨내 끌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distinction은 뭐죠? distinct가 뭐지 이게? 뚜렷한, 구별되는, 명사로 해서 뭐예요? 뚜렷이 구별되는 건 차이점, 구별점 이렇게 돼요. 자, 구별점을, 차이점을 도출해내는 것은 두 대상 사이에 who's in, 누가 in, 안쪽이냐, 우리 쪽이겠죠, 그렇죠? 누가 안쪽이고 누가 바깥쪽이냐, 우리와 그들을 사이를 구별해내는 거. 두 번째, 누가 옳고 누가 틀리냐라는 구별을 하는 거. privilege가 뭐예요? privilege, 명사로 특권, 동사로 뭐겠니 그럼 누구에게 특권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PP니까 특권을 받은 사람과 disadvantage 뭐다? 특권을 박탈당한 사람, 불리한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것은 요약하자면 다시 말해서 요걸 구별하는 거래.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것은 이 동사예요. drawing의 동사예요. 동기부여 시킵니다. 우리가 보기 보시면 죄다 to 동사 원형이죠. 우리가 요구하도록 동기부여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빈칸은 내용 읽고 나서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요걸 정리하면 되지.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것의 결과 혹은 목적은 무엇이냐. 왜 구별하고 구별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와 그들을 자꾸 나누잖아.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밑에 하나의 이야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내용을 파악하기 좀 어려울지 몰라도 주제를 정확히 잡고 나면 나머지 보기가 정말 완전 동떨어져 있어요. 그걸 한번 느껴볼게. 자, 우리는 추구합니다. belong to가 뭐예요? 어디에? 속하다. 속해 있다. 잘 봐. 우리는 속해 있길 추구하는데 속해 있고 싶대. 어디에? 우리 집단에 먼저 볼 때 뭐죠? 대다수. 많은 숫자예요. 우리 집단에 대다수에 속해 있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 집단 자체가 크기가 사실은 뭐일지라도 많이 올 때 뭐야 이건? 소수. 그러니까 우리 집단이 많지 않아. 10명밖에 안 되더라도 그 10명 중에 어디에 속하고 싶다? 7명 쪽에 속하고 싶다 이런 얘기라고. 3명 쪽은 싫고 이런 얘기야. 우리 집단 자체가 작은 집단이 하더라도 그 집단의 크기가 뭐든지 간에 비록 우리 집단이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집단 내에서도 다수에 속하길 원하는데 자, 그 다음 왜 그런지가 중요하죠. 자, 그것은 보세요. not just가 나왔고 그 뒤에 but이 나왔죠. 항상 말씀드렸죠. not only A, but also B의 변형된 형태가 몇 가지 있다. only 말고 just 가능하고 다 외우겠죠, 그죠? 또 뭐 가능하다고? simply도 가능하고 한 단어 뭐가 된다고? merely라는 것도 가능하다. not only A, but also B의 변형된 형태고 뒤에는 but이나 also 둘 중 하나 언제든지 생략해도 된다. but을 생략해도 되고 also를 생략해도 돼요. 주로 also를 생략을 합니다. 물론 다 써도 되고. 자, 보자. 자, 이렇게 다수에 속하길 원하는 이유는 A뿐만 아니라 B이기도 하다. 둘 다 돼. A는 뭐냐? 그 다수가 권력을 쥐고 있어서도 그렇고, 그죠? 거기 들어오면 권력 집단이니까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그다음 not only A, but also B에서 항상 강조점 뭐라고요? 항상 B예요.
B를 말하기 위해서 A를 한번 언급해 준 거라고. 그 B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즉 대다수가 권력을 쥐고 있어서도 그러하고 왜 대다수에 속하길 원하냐면 두 번째 그 특권 어태치가 뭐였죠? 뭐뭇을 어디에다가 갖다 붙이자는 뜻이에요. PP이기 때문에 붙어진 특권이니까 좀 있어 보이게 부여되도록 하자. 어디에 부여된? 있는 것에 부여된 특권. 어디 안에? 그 대다수의 입지, 대다수의 입장 속에 있는 것에 부여되는 그 특권이, 그죠? 대다수에 들어간 뭔가 권력 집단이기 때문에 혜택이 많은 거 아니야? 그런 혜택이자 특권이 일반적으로 여겨지는데 다른 사람과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 뭐로 여겨지냐? deserve가 동사는 뭐예요? 뭐뭇을 받을 만하다.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PP가 돼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당연한 이렇게 돼요. 당연히 받을 만한 그 특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대다수에 속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봐봐. 연결시켜볼까?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된다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는 구별하는 그 동기부여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뭘 위해서 또 그거가 뭐가 되냐 하고서 밑에 나온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을 구분할 때 우리가 그들을 구분할 때 밑에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다수에 속하길 원한다며. 그지? 나는 어디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얘기야. 내가 구별하는 우리와 그들은 우리가 뭐다? 다수다야 다수다. The majority다 우리가. 그죠? 왜 거기에 속하려고 그런다? 혜택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야. 우리 인간은 대다수에 속하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대다수에 속하는 것이 당연하게 혜택이자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려고 그러는 동기부여가 된다. 자, 끝까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봅시다. 자, 우리가 사역동사입니다. 그 특권이 다가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사역동사는 원래 뒤에 동사가 뭐가 돼야 돼요? 동사 원형이 돼야 되는데 얘는 왜 ing지? 사역동사 뭐가 있죠? have, let, make 3개 있죠. 3개 중에 have라는 사역동사만 얘만 걔가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걸 허락한다는 의미일 때 한해서 ing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어법상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 특권이 우리에게 오도록 허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법상 맞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인지 어떤 인지를 말하는 거야 이거? 어떤 인지? 위에 나온 거 다 요약한 거죠. 어떤 인지? 우리가 다수에 속해 있으면 특권이라는 것이 자연히 부여된다라는 거. 요거 알고 있는 거, 요 인지예요. 자, 이러한 인지는 contribute to 뜻이 뭐죠? 어디에 기여하다. 얘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을 다 알아두자. 어디에 좋은 뜻으로 기여하다, 공헌하다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는 1번 뜻이 맞고요. 좋은 내용이 아닐 때는 greenhouse gases contribute to the climate change. 이때 뭐야? 나쁜 거죠. 그죠? 지금 뭐 말인지 못 알아들었지? 온실가스가 어디에 contribute 한다? 기후변화에 contribute 한다. 근데 나쁜 뜻이죠. 기여가 아니죠. 뭐뭐의 원인이 되다라는 뜻도 반드시 알아주세요.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나쁜 단어가 올 땐 원인이 되다라고 하셔라. 자, 이러한 인지는 기여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자존감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에 기여합니다. 대다수에 속해 있어? 특권을 받을 만해? 난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도 이런 얘기라고. 다수에 속하려는 이유는 뭐다? 특권이 당연히 주어지기 때문에. 자,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에 기여하고 그 뒤에 to가 있는 건 추론하건데 얘랑 연결된 거겠죠? 얘가 생략된 거예요. 두 번째 또 이러한 인지는 기여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평가에도 또한 기여하게 됩니다. 다수에 속하면 내가 특권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인지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좋게 평가하는구나. 장점이 많다 이렇게 된다고. 요게 바로 뭐다?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려는 이유다. 대다수에 들어가면 특권이나 혜택이 당연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는 거 말고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빈칸 추론에 주제 문장이 중반이나 중반 이하일 때 그 뒤에 나머지는 이 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딴 얘기 절대 못합니다.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 수능 지문의 주제 무조건 지문당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 관련된 얘기가 지금 오로지 하나, 다수에 속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특권이 주어지고 좋기 때문에 그러하다.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다. 그것도 없어요. 그럼 1번부터 한번 지워넣어 보자. speak for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말하기 때문에 얘는 누구를 대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데 어떠한 사람? 바로 put, 요 pp죠. put to silence.
침묵 속에 놓여진 사람, 약자를 대변한다는 얘기네? 절대로 아니죠. 그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가르는 거잖아. 1번 절대 안 되고, 반대 내용이고. empower 뜻이 뭐죠? empower. 자, power. 권한, 영향력이라는 뜻이고, 힘이라는 뜻이고, 원래 앞에 이 n이 붙은 거거든. 이 n은 앞에 붙든 뒤에 붙든 뭐 하게 만들더란 make라는 동사 뜻이 돼요. 사역 동사 비슷하게. 결합되는데, 요 결합될 때, 요 in도 마찬가지고 en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시작된 단어가 b, m, p로 시작되면 얘가 e, n이 e, m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em은 en과 똑같다 보시면 돼요. mak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mpower는 권한을 부여하다는 뜻이에요. 힘을 만들어주다. 자, 다시 보자.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 정치적 과정 속에서 2번도 마찬가지로 아니죠. 내가 듣으려고 하는 거가 질문의 주제이기 때문에 2번 안 되고 3번이 답인데 어려운 이유가 카운트의 정확한 뜻. 그리고 정확한 뜻으로는 해석을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런 뜻을 알면 좀 파악하셔야 돼. 카운트가 뭐죠? 카운트가 숫자를 쓰고 있지. 내가 봐봐 여러분들. 카운트 1, 2, 3, 4, 5, 6 숫자 했어. 여러분들은 내가 숫자 센 거에 빠졌다는 얘기야 들어갔다는 얘기야. 들어갔다는 얘기 그죠? 카운트 그런 뜻이라고. 숫자를 세다에서는 어디에 포함시키다라는 뜻이 나중에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숫자를 세다라고 해도 얼추 느낌은 알 수 있죠. 숫자가 세워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것의 목적은 동기부여는 뭐죠? 숫자 세워지기 위해서, 포함되기 위해서 이렇게 돼요. 뭐 사이에? 그러한 대상들, 사람들 사이. 이 사람은 주제와 이어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니?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주제와 이어지면 소수야, 다수야? 소수에 포함되는 거야, 다수에 포함되는 거야. 지문의 주제와 이어지려면 뒤에 다수가 들어가야 되죠. 다수에 대한 묘사가 있나 보자고. 근데 그것도 좀 어렵게 썼죠. 어떠한 사람들? do the counting. 숫자 세는 걸 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주체가 되는 그들. 대다수 숫자잖아. 그죠? 너 우리 편이야 라고 해주는 숫자를 세는 주체가 된 집단에 숫자 세는 것에 포함되도록 동기부여한다가 되면 3번이 가장 적절하죠 일단. 그치? 1, 2, 3번 중에 3번이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동기부여는 뭐다? 바로 우리와 그들을 나눌 때 우리에 해당하는 대다수, 특권층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세는 사람들 안에 그 숫자 세는 거에 포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하다. 왜? 거기에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자, 4번 봅시다. value, 가치 있게 여긴다죠. 우리의 inner self, 내면의 자아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뭐보다는? 우리의 외형보다는. 4번도 절대 아니다. 내면의 자아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 대다수에 굳이 속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주제가 정반대고. 5번 take the outsiders. take 여기서 여기다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외부 사람들을 A를 B로 여긴대. 뭐로 여기냐? 바로 유행을 타는 fashionable, 유행에 민감한 rule breakers, 규칙을 깨는 사람으로서 외부 사람을 여기도록 한다라는 것도 관련이 없죠. 그죠? 이게 답이 되려면 우리와 그들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아닌 저쪽 바깥 사람들은 우리가 세운 규칙을 깨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뭐 이런 내용이 펼쳐져야 된다고. 그래서 5번도 관련이 없다. 가장 가까운 건 대다수에 속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담고 있는 3번이 가장 적절해요. 상당히 어려웠고요. 자, 33번으로 가봅시다. 33번도 정말 어렵죠. 일단 33번도 어려운 이유가 보기가 어려워요. 보기가. 일단 33번에서는 이거를 좀 먼저, 그럼 제가 이렇게 쓰죠? 그죠? 제 보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 s는 뭡니까? 주어. 그죠? verb, 동사. 얘는 목적어. 얘는 complement, 보어. 이 s가 요거예요. subject, 주체. 주어, 문법으로 주어라는 뜻이 있고. 반면 object는 오는 요거는 목적어라는 뜻이 문법으로. 그래서 객체, 대상 이렇게 돼요. 요게 일단 좀 어렵고, 그죠? 서브젝트, 주제 과목, 피실험자 말고 영향받는 종속된이라는 형용사, 동사 말고 얘가 주체라는 명사 뜻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문법에서 주어로 s로 쓰는 것이고, 오브젝트가 요건 알죠? 객체, 대상. 요거를 일단 알고 있는 게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은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해요. 내용이. 자, 어떤 내용인지 보자. 요거. 자, 빈칸 먼저 보시면 이러한 mouth knowledge, 입지식이래. 그럼 일단 요 먼저 모르겠죠.
근데 this가 붙어서 앞에 입지식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있구나. 그걸 일단 파악해야 되고 입지식이 뭔지. 자, 이러한 입지식은 뭔지 몰라야지. 이거는 나중에 학교에서의 지식과는 달리 학교에서 배우는 거와 뭔가 좀 다른 거구나. 이런 입지식은 gave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glimpse가 뭐예요? glimpse 흘끗 봄이란 명사예요. 흘끗 한번 보게 해주었다 이렇게 돼요. 살짝 관찰을 해줬다. 무엇을? 우리의 paradox 역설이죠. 우리의 역설적인 네이처는 자연이 아니겠죠. 뭐겠니 이건? 특성, 본성이죠. 우리의 역설적인 특성을 살짝 보게 해줬대. 뭐가? 입지식이. 입지식이라는 게 우리의 본성에 대한 뭔가를 보여줬구나 하고 요 뒤에 보시면 보기에 위랑 결합되면 전부 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은 동격 대시입니다. 이 우리의 역설적인 본성이란 특성이란 즉 다시 말해서 somehow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으로 잡아야 될 건 바로 우리의 역설적인 특성을 파악하시면 돼요. 입지식이라는 게 뭔지 파악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의 역설적인 특징이 있다.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그걸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자. 역설적인 측면을.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우리의 본성인데 자, 처음부터 봅시다 이제. 자, 먹는 것은 최초의 과학입니다. 바로 최초의 연구인데 환경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죠. 먹는 게 처음부터 나왔네? 입과 관련됐네? 아이들은 꼭 primitive 뜻이 뭐더라? 여러분 primitive prime이 뭐라고요? prime이 원이에요. 원. 하나. 최초의 하나를 말해요. 그래서 primitive 원시의라는 단어가 되고 원시의. 자, 원시의 삶의 형태와 완전 똑같이 아이들은 학습하는데 현실에 대해서 방법은 그 현실을 넣음으로써 그들의 입에다가 현실을 집어넣는데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뒤에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입지식이다 이렇게 돼요. 뭔가 이게 뭔지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입에 넣어보는 것이 입지식이구나. 그거 파악해서요. 이러한 입지식은 no abstract 뭐죠? 형용사로 추상적인 S가 붙은 명사죠. 추상적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추상적인 것도 no 알지 못합니다는 얘기 뭐다? 100% 구체적이고 물리적이고 확실한 거 이런 얘기예요. 입지식이란 건 되게 구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게 없어요. 세상은 둘 중 하나인데 달콤하거나 bitter 쓰거나 둘 중 하나고요. 먹어보면 결정되잖아요. 그죠? 구체적이죠. 그리고 부드럽거나 따끔거리거나 둘 중 하나고 기분이 좋거나 불쾌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뭔가 됐든 확실해요. 입지식은 등장하게 되는데 got이란 게 여러분 got이란 게 요거 이제 올해 EBS 교재에서 몇 번 나왔어요. got 일단 Hey man, have a got. 야, 배짱을 좀 가져야지. 배짱, 배포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요게 그리고 박테리아 관련 지문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got 요게 내장이라는 뜻. 내장. 인간의 뱃속에 got 속에 박테리아가 수십억 마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에서 지문에 줬었고. 그 형용사로 지금처럼 이게 직감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직감적인. 다 알아두셔야 돼요. 다 한번 있습니다. EBS 교재에서 다. 자, 입지식은 나오게 되는데 직감 수준의 확실성을 가지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딱 먹어보면 뭐 이게 뭐다라고 알게 되는 거의 직감적으로 다가오면 되는 얘기네. 자, 따라서 먹는 것이 literally 외웠죠 여러분? 뭐죠 이거? literally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자, 그래서 먹는 것은 말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자. 정리해보면 뭐다? 입지식이란 건 먹어서 자기 환경이나 세상에 대한 깨우침을, 지식을 얻는 것이 입지식이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 보자. 그러나 자 이제부터 역접이 나왔어요.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좀 보세요. 항상 여러분 이 물어보는 걸 그냥 넘기시면 절대로 안 돼요. 퀘스천을 하는 건 항상 뭐 하는 거라고 이거? 토픽을 제시하는 거라고요. 그 뒤에 퀘스천에 대한 앤서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저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앤서가 지문의 주제인 메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 구조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역접이 나왔고 그 뒤에 토픽을 줬지 그 뒤에 대답이 나온다면 그게 지문의 주제입니다. 빈칸에 대한 단서가 돼요. 이걸 일단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이걸. 자, 그러나 이게 알긴 아는 건데 그러나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뭘 안다는 것일까라고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이 지문의 주제라고. 자, 그건 그 알게 되는 무언가는 바로 누구를 아는 거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자신이
아닌 것으로부터 자신을 파악하는 것입니다가 질문의 주제라고. 오케이? 자, 우리가 아까 빈칸으로 뭘 파악해냈어요? 입지식이 뭔가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인간의 역설적인 특성을 알아야 돼. 그 역설적인 특성이 뭐와 관련된 거다? 나인 것과 내가 아닌 것 사이를 구분하는 거라고. 입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이 이거라고. 뭔가. 자, 미리 얘기해보면 내가 물을 마셔, 물. 물, 핫도그를 먹어요. 핫도그 먹어보면 알지. 느낌이 하나죠. 핫도그를 먹는데 그죠? 그거밖에 느낌 없지. 그럼 반면에 내가 내 손가락만 먹어 이렇게 막 깨물어 이렇게. 그럼 느낌이 두 개죠. 손가락을 먹고 있는 내 입도 있고 또 뭐도 느껴져. 깨물려지고 있는 내 손가락도 느껴져. 그럼 봐봐. 핫도그랑 비교해봐. 핫도그를 먹었을 때는 느낌이 하나죠. 한 방향이라고, 한 방향. 핫도그는 나다, 셀프다, 난 셀프다. 핫도그는 난 셀프다 이거. 느낌이 안 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먹긴 느낌이 안 나. 반면에 손가락은 깨물면 어떻게 돼? 깨닫게 되지. 그치? 이거 먹는 것도 나고 손가락 아프잖아. 손가락도 뭐다? 손가락도 셀프다. 이 구분된다고. 입지식이란 건 그걸 선사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 질문의 주제예요. 셀프와 난 셀프를 센 지식을 주는 것이 바로 입지식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환경을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해왔다. 자, 그 다음 보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입지식은 가르쳐줬어요. 우리에게 그 경계들을. 우리 몸에 대한 경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뭐 해서 느낌이 나면 내 몸이고 느낌이 안 나면 내 몸 아니고. 자, 아기였을 때 우리가 썩이란 거 빨다요. 쭉쭉 빨다. 우리가 빨았을 때 어떠한 대상을 예를 들자면 고무젖꼭지, 장난감을 하자. 장난감 같은 걸 대상을 우리가 빨았을 때 우리는 그 장난감을 느꼈는데 오직 from one side, 한 방향으로만, 한쪽으로만 느꼈습니다. 그치? 그걸 물고 빨고 있는 내 입, 그죠? 그거밖에 없잖아. 고무젖꼭지에 느낌 없잖아. 자, 뭐로부터? 바로 입의 쪽으로부터, 한 방향으로부터 그냥 그 고무젖꼭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한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뭐에 해당하는? non-self에 해당하는 한 방향으로의 느낌만 느끼는 경우고. 자, 그 다음 보자. 자, 우리의 thumb 뭐죠? 엄지손가락들을 빨았을 때 우리는 느꼈는데 엄지손가락들을 어디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느꼈습니다. 뭘 통해서? 입을 통해서 엄지손가락을 바깥으로부터 느끼게 되었고, 입에서 느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부터는 우리가 또 여기에는 지금 똑같은 구조라서 we felt them 똑같이 생략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엄지손가락들을 느꼈는데 바로 안쪽으로부터 뭘 통해서? 그 느낌을 통해서 엄지손가락들을 또 느꼈습니다. 하고 이 느낌이란 오버동격이에요. 어떤 느낌이냐? 그 엄지손가락들이 being sucked on, 내 엄지손가락이 바로 입에 의해 빨리고 있다는 그 느낌을 통해서 안쪽으로부터도 느끼게 되었지요. 두 가지가 다 느껴져. 그럼 뭐다? 엄지손가락은 누구다? 내 몸의 일부다. 이건 셀프다라고 인지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건 양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어요. 아까 나왔던 빈칸 문장으로 다시 갑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입지식이라는 건 입에 넣어봄으로써 세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요 관건이 뭐다? 셀프와 난셀프를 구분하는 것이다. 자, 보자. 이러한 입지식은 나중에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달리 입지식은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단편적인 정보를 한번 훑어보는 거. 우리의 역설적인 본성에 대한, 특성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역설적인 특성이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위에서 나왔던 거 뭐예요? 뭐가 역설적이에요? 내가 빤다는 주체가 있고, 그지? 그리고 손가락은 뭐다? 빨린다는 객체가 되죠. 근데 그 두 개가 사실은 뭐예요? 두 개가 같은 거라고. 주체와 객체가 같다고 하는 역설적인 특성을 선사해준다. 거기에 들어가야지. 하는 놈과 당하는 놈이 똑같다고 하는, 사실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똑같다고 하는 정보를 선사해주는 것이 바로 입지식이 선사해주는 인간의 역설적인 특성이더라. 그럼 보자. 1번서부터 볼게요. 1번서부터 주체와 객체가 혼용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뭐가 가장 근접한지. 자, 인간의 역설적인 본성 뭐냐? 우리 인간은 우리는 ignorant 뭐야 이건? ignore라는 동사의 형용사죠. ignorant 뭐지? ignore 뭐야? 뭐뭇을 무시하다. ignorant는 뭐뭇을 무시하는, 뭐뭐의 무지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인간은 무지한데 대부분의 것들에 무지하지만 여전히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상태로 remain은 있다는 뜻이에요. 자신감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게 역설이다라고 말했다고. 자, 얘는 이 자체는 물론 이제 역설이 되긴 하지만 문장 자체로는 지문의 주제와 관련이 없죠. 1번이 답이 되려면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왠지 모를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관련 없죠. 자, 2번. 우리 인간은 기쁨을 얻는데 오직 뭐 할 때? 우리가 serve for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다.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만 오직 기쁨을 얻는다. 2번도 전혀 언급이 안 됐죠. 그죠? 남을 도와줘야 우리는 기쁘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자, 3번. 우리는 발견해요. 깨달아가면 된다. 우리는 깨달아요. 기쁘지 않은 상황들이 바로 오히려 기쁘다는 걸 깨달아요. 누가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 3번은 아이들 때문에 혼동시킨 거죠, 일부러. 3번이 답이 되려면 위에 예시가 어떤 내용이 돼요? 우리가 되게 사실은 불행한 상황에서도 우리 자식만 함께 있으면, 천진난만 아이들만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돼야 된다고. 3번도 관련이 없어요. 자, 죄도 관련이 없었고. 4번 보자. 우리는 좀 더 이끌리게 되는데,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어떠한 것들? go against는 뭐야? 뭐뭐와 반대가 되다. intuition 외웠지 이거? 뭐였어요? 직감 혹은 직관 이렇게 되죠. 우리의 직관과 반대가 되는 것들에 좀 더 매력을 느낀다는 게 역설이다. 4번이 답이 되려면 이런 거라고. 내 생각에 뭐라고 할까? 내 생각에 버섯이랄까? 저 버섯을 먹으면 뭔가 위험할 것 같아. 근데 막 먹고 싶어.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내 얼핏 생각하기에 저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거 하고 싶은 상황이 있죠. 그러게 나와야 된다고요.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5번을 보자. 자, 우리 인간이 역설이래. 우리는 인간은 둘 다인데 the subject 뭐다? 주체기도 하고 빠는 주체기도 하고 그죠? 예시를 빌어 설명하자. 그리고 객체기도 한데 빨리는 대상이기도 한데 뭐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주체이기도 하면서 빠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일 때는 빨리는 대상, 객체이기도 하다. 동시에 둘 다가 된다. 주체이자 객체이자. 밑에 있는 예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게 바로 5번이에요. 그나마. 자, 좀 더 쉬었다가 나머지 해봅시다.